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363페이지. 자, 동그라미 3번. 이번에는 면세매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매출에 대해서는 FAT 1급에서도 우리 전표 입력을 많이 했었죠. 자, 필요 지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필수품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13번 면세로 입력한다 이거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돼요. 13번 면세로 입력한 것은 계산서 합계표하고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수행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앞면에는 계산서 발행부는 안 나타나죠. 예, 이건 과표를 눌러봐야 뒷면에 나오는 겁니다. 이 뒷면에. 자, 하나기업에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컴퓨터 서적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월 17일 거 입력을 해볼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7월 17일 날 면세 재화를 매출했어요. 그래서 13번 면세로 하시고 품명에는 컴퓨터 서적이라고 입력하자. 수량은 40개 2만원짜리. 거래처는 하나기업이 되겠네요. 하나기업. 전자계산서도 전자입력하고 갑니다. 전자계산서도 전자입력. 자,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자계산서 밑에 보았더니 현금으로 결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1번 현금. 그러면 입금전표로서 제품 매출 뜨죠. 자, 컴퓨터 서적이 제품인지 상품인지 한번 볼까요? 네, 제품이라고 그랬죠. 네,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문제에서 제품은 자기 이 3일전자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이 제품이고 사다가 팔면 상품이죠. 제품을 판매하고 한 거 보니까 3일전자에서 이 서적도 만드는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수행 결과 보겠습니다. 계산서 합계표도 만들어야 되겠죠. 계산서 합계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셔가지고 7월부터 9월로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거기 한 건, 네, 80만원짜리 한 건 보이시죠? 전자 계산서에. 자, 저장하시고 닫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봅시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해보면은 어디에 반영됐을까요? 과세표준이 아니니까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면세 매출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입력을 했으니까 어디에 과표라는 곳에 가면은요, 과표의 하단에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단에 면세 수익금액. 여기서 수입이라는 것은 면세 매출이라는 얘기예요. 면세 수입이 외국에서 수입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면세 매출. 네,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표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면세 매출이니까 어디에는 포함될까요? 매출액에는 포함되죠. 여기에는 나중에 요 매출액 이거 다 이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합쳐져서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표에 어디에 반영됐느냐? 면세 수익금액란에 반영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요. 여기에는 과세표준에는 안 들어갑니다. 면세 매출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는 없어야 되죠. 자, 13번 전자계산서 13번 면세 매출 FAT 1급에서 출제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자, 수행 결과 13번 면세로 하시고 우리가 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이렇게 조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표에 여기 면세 수입 금액에 여러 가지 집계되는 걸 봤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것도 FAT 1급에서 17번 카드 과세 매출로 우리 했던 것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고 대금을 결제받는다. 이렇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해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매출 과소신고 혐의로 안내문을 받게 되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신용카드분이나 현금 영수증은 누락시키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국세청이 다 알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아이캔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발급 유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영수증 발급 가능 사업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랑 최종 소비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영수증의 종류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함으로써 매출 증빙 및 부가가치세 세액의 징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17번 카과 만약에 신용카드로 면세 제화를 팔았으면 18번 카면 또 현금 영수증으로 면세 제화를 팔았으면 19번 카 0이 된다 이겁니다. 를 선택하여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로 가는 것이 17번 카과 카면 카형 이게 전부 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집계표에 모두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용카드하고 함께 집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일반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결제수단으로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기본 매출이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므로 메인매출전표 입력 시 11번 과세매출로 입력을 하고 분계 시에 외상매출금 계정에 신용카드사를 입력을 한다. 이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표시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표시하므로 매출이 이중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 부분인데 거래처가 결제를 자기네 신용카드로 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11번 과세매출로 유형은 입력을 해주고 결제를 카드 결제를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이중으로 안 잡히는 방법으로 신고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11번 과세매출로 세금계산서 매출로 집계가 될 거다 이거죠. 그리고 카드 매출에서는 카드 매출로 잡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는 것으로 따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진 않는다. 그런 설명입니다. 자, 수행 내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두 개, 두 개가 한꺼번에 있네요. 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메뉴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기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수행하시오. 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1번, 2번, 3번 세 개를 한꺼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자, 먼저 첫 번째 거. 김남현에게 노트북을 판매한 것입니다. 제품 노트북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그러면 17번. 그 다음에 박지영에게 컴퓨터 서적을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에요. 이 컴퓨터 서적은 부가세가 없죠. 그러면 이거 코드 번호는 모르겠는데 현금 영수증인데 면세니까 이건 현면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천천히 해보죠. 1번부터. 자, 날짜는 7월 21일이네요. 자, 7월 21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7월 21일. 자, 신용카드로 카드 과세 매출을 했어요. 세금이 있는 신용카드죠. 그래서 17번 카드 과세.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카드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품명에는 노트북이라고 써주시고 수량 단가는 지나가시고 금액에다가 합계 금액을 입력하세요. 1100000 110만원. 그러면 공급가액의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으로 나누어져서 입력이 될 것이고요. 거래처는 김남현이죠. 김남현. 여기 신용카드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세요. 비워두시고. 자, 분계는 카드 결제니까 4번 분계죠. 외상매출금. 네. 김남현에게는 받았지만 국민카드사에서는 아직 입금이 안 됐으니까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국민카드사 맞죠? 부가세 애수금 매출세액이니까 10만원. 제품매출 노트북이니까 제품매출 맞죠? 네. 이대로 두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현금 영수증입니다. 자, 현금 영수증은요 컴퓨터 서적을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날짜는 영수증의 날짜가 22일이네요. 7월 22일이고요. 자, 면세인데 현금 영수증 면세죠. 자, 여기 끝에서 두 번째 보세요. 현면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현면이라고 있죠. 현면. 현금 영수증 면세 매출이에요. 그래서 23번이 됩니다. 자, 품명에는 컴퓨터 서적이 되겠고 수량 단가는 안 나와 있죠. 지나가시고 여기도 합계를 넣으세요. 현금 영수증도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합계나 뭐 세금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네요. 5만원. 5만원. 거래처는 어디다가 팔았어요? 3일 아니 박지영에게 팔았죠? 개인에게 박지영. 전자세금계산서 아니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현금이니까 1번 분계하시면 입금전표로 되고 컴퓨터 서적이 제품 매출인데 여기 문제에서 컴퓨터 서적 괄호 열고 제품 면세분이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매출이 맞는 거죠. 제품 면세분. 그래서 현면 23번이었나요? 번호가 현면. 현금 영수증 면세 매출. 이런 유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 두리온스 주식회사에 프린터기를 판매했어요. 제품이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국민카드로 결제를 받았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증빙을 두 가지를 해주죠. 처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그런데 결제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바람에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전송이 되고 이런 경우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입력하느냐? 7월 23일 거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7월 23일 프린터기니까 과세 매출이죠.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프린터기 수량 10개 단가 20만원. 과세 매출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거래처명은 두리온스. 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해주시고, 자, 분계를 카드 분계를 한다는 거죠. 국민카드로 결제했죠. 그래서 여기를 4번 카드로. 그러면 여기서 카드사를 선택해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카드사 확인,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역시 국민카드사의 외상매출금으로 분계가 되고요.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프린터기는 제품 매출이니까 제품 매출 수익 발생.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여기 적용란에 들어갈 건데 여기에 이렇게 카드, 국민카드사, 이제 그 나중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세금계산서에 신용카드 매출분이라고 이렇게 인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세 건이 전부 신용카드와 관련된 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속 서류를 뭐를 확인해 볼 거냐면, 먼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기계표에 요 세 개가 어떻게 집계되었는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 두 개가 같이 중복, 여기 방금 입력한 거 이것이 혹시 중복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그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지계표를 찾아가 볼까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지계표 네 번째 있습니다. 7월부터 9월로 엔터 했더니 안 나타날 때는요, 저 상단 오른쪽에 있는 불러오기라는 요 단추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예 해주시면 불러와집니다. 네, 잘 보시면은 현금 영수증 5만원짜리 면세 매출분으로 집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 매출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 김영식 선불카드에 330만원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220만원, 220만원은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으로 따로 밑에 나와 있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에는 세금계산서로 발급된 게 22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에는 집계가 되지만 이것이 과세표준이 두 번 적용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이 220만원은 신용카드 매출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110만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현금 영수증까지 하면은 이거 면세분이니까 현금 영수증은 거기에 또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점을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220만원은 어디에만,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만 이게 반영이 됐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확인해 보러 갈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 거를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아니요,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하시고. 자, 방금 우리가 신용카드로 판매한 거 여기 들어있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우리 현금영수증 5만원은 면세 매출이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죠. 과세표준이 아니니까. 그런데 100만원에 10만원, 110만원만 들어가죠? 아까 거기에서 220만원이 빠져 있다 이겁니다. 220만원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분 안에. 그리고
신용카드는 여기 한 건만.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 저기 김라면에게 노트북 파는 것만 여기 들어가죠? 거기 두리온스에 2,200만 원은 여기 신용카드 결제했지만 여기에는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만 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표에 가야 있죠. 과표에 가면은 면세 수익금액란에 아까 80만 원만 있었는데 지금 하나가 5만 원짜리 서적이 있었죠. 컴퓨터 서적. 그래서 여기 85만 원이 돼 있죠. 여기에 플러스가 됐다 이겁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번 그 다음에 현면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병행해서 발행했을 때의 전표 입력을 연습해 봤어요. 자, 수행 결과를 보면서 한번 다른 혹시 우리가 착오를 일으킨 건 없는가 볼까요? 자, 7월 21일 거 17번 가과로 했고요. 네, 7월 22일 거는 23번 현면으로 컴퓨터 서적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23일은 11번 과세 매출 유형으로 하면서 분계를 4번 카드 분계로 했죠. 네.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간주 공급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네. 우리가 TAT 2급에서는 간주 공급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FAT 1급에서는 이 문제는 안 나오죠. 자,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발생 시 과세 표준은 시가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14번 건별 유형으로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네, 우리가 그 간주 공급의 경우는 세금계산서가 없단 말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간주 공급 중에서 발급 의무 딱 있는 게 타사업장 반출. 예, 타사업장 반출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11번 과세 매출로 하면 돼요. 타사업장 반출하는 건. 그런데 그 외에 세금계산서 없는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14번 건별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간주 공급 옛날에 이론에서 공부했던 거 자가 공급의 세 가지 유형 생각나세요? 자가 공급의 세 가지 유형. 예. 면세 사업으로 전용한 거하고 두 번째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의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다. 그래서 이걸 타사업장 반출. 요 세 개가 뭐예요? 자가 공급에 해당되는 간주 공급이고, 그 다음에 또 있었죠? 개인적 공급. 예, 개인적 공급이라는 것은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뭐 집에 가져갔다든가 종업원에게 그냥 주었다든가, 네, 뭐 특수 관계자에게 생일 뭐 이렇게 그냥 뭐 싸게 주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상 증여도 간주 공급이죠. 예.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 광고 선전용이 아니라 샘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것 외에 무상으로 주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 해서 과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폐 없이 잔존재화에 대해서도, 예,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 하지만 공급한 걸로 간주해서 과세를 한다. 네, 이런 것들을 입력할 때 세금계산서 없는 거니까 14번 건별 유형으로 입력을 한다.
건별 유형으로 입력할 때도 세금 계산 신용카드처럼 합계 금액을 입력합니다. 건별 유형을 입력할 때도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에 입력하도록 그렇게 환경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유형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건별 유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이냐? 7월 25일 날 당사 제품을 매출처에 선물로 제공했다. 일단 밑에 분개할 때는 접대비로 해야 되는데 그럼 매출처에 선물 준 거니까 뭐 부가가치세 신고는 안 해도 되느냐? 사업상 증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할 때 부가가치세는 이걸로 낼 거예요. 판매가의 10% 5만원으로. 그런데 밑에 분개할 때는 이걸로 분개할 거예요. 밑에 분개할 때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선물한 거잖아요. 선물을 우리 회사의 제품으로 선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이게 타계정 대체라 그래서 접대비로 처리를 하는데 원가를 적용해서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하거든요. 판매 매가로 비용 처리 안 해요. 비용 처리는 원가로. 그런데 세금은 시가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공급가액과 밑에 회계처리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위에 있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과세표준에 들어가야 되니까 시가를 넣어야 되고 밑에 이제 나올 분계는 우리 회사 회계에 맞아야 되니까 회계는 원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위에 있는 공급가액과 밑에 접대비 그렇죠. 접대비 금액이 달라요. 네, 이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네. 우리 지금 이거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 TAT 2급에서는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날짜가 25일입니다. 자, 25일 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25일. 자, 우리가 거래처에 그냥 선물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증빙이. 뭐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신고해야 돼. 그래서 14번. 건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별. 예, 증빙 없는 것이 건별이에요. 증빙 없는 거. 모든 증빙 없는 거는 건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간주공급이 증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간주공급을 대부분 다 건별로 하고 간주공급이 아니라도 영수증 없이 파는 거는 전부 건별이에요. 자, 그래서 품명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품명에다가 당사 제품 컴퓨터. 뭐 컴퓨터를 선물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컴퓨터 선물이라고 써주죠. 뭐 어차피 그 뭐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알기 쉽게 품명을 컴퓨터 선물. 수량 단가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공급가액에다가 50만 원을 건별은 합계를 넣으시라고 그랬지. 합계. 그러니까 55만 원을 넣어야 돼. 55만 원. 그래야 50만 원, 5만 원 이렇게 분리가 돼요. 건별도 카드나 현금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넣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공급가액 50만 원에 부가세 5만 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어떻게 넣을까요? 거래처가 있나요? 없죠. 거래처가 없어요. 거래처를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요. 거래처 없는 거. 건별 같은 거 거래처 없는 거 많이 있어요. 전자세금 당연히 없죠.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요.
자, 분계는 이거 혼합 분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3번 혼합.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 5만 원은 세금 내야 될 돈이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두는데 이게 제품 매출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 선물한 거니까 이걸 접대비로 바꿔야죠. 개정 과목을 접대비. 자, 근데 무슨 거래처? 매출처 거래처예요. 그러니까 판매관리비. 만약에 매입거래처를 접대했다 그러면 513번으로 해야 돼요. 매입거래처는 제조원가예요. 매출거래처는 판매관리비고. 그래서 813번 매출거래처다. 그러면 813번 매입거래처를 접대했다. 매입거래처는 잘 접대 안 하죠. 우리가 사주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이제 갑이라고 그러죠. 사주는 사람이 접대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접대를 한다 그러면 매출거래처 접대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813번이고 그러나 혹시 매입거래처가 나온다. 매입거래처 접대했다 그러면 500번대 접대비를 써라 이 말이에요.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자, 여기를 고친다 이겁니다. 원가로 적용해야 돼요. 원가로. 그래서 40만 원. 그리고 대변을 뭘로 해야 돼요? 아니 대변이 아니라 접대비가 차변이죠. 죄송합니다. 이걸 차변으로 고쳐야 되겠네. 차변의 접대비. 그리고 대변을 뭘로 해야 되느냐? 컴퓨터가 뭐예요? 컴퓨터가 저기죠. 제품이죠. 제품. 그렇죠? 예. 아, 요거 접대비를 45만 원으로 해야 되겠네. 45만 원. 왜 그런지 이제 그 다음 줄 써보면 알아요. 왜냐면은 원가는 40만 원인데 이것 때문에 이거 접대하는 바람에 세금을 내게 됐잖아요. 5만 원. 5만 원 세금을 내게 됐기 때문에 그 세금까지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접대비 45만 원으로 해야 됩니다. 세금까지. 그리고 대변이 뭐가 되냐면 제품으로 접대를 했단 말이에요. 제품 얼마짜리? 40만 원짜리. 그리고 탭키를 누르는데 거래처가 아니라 여기 적요를 반드시 바꿔야 돼요. 자,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이 대변에 갈 때는 꼭 매출원가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니까 여기를 뭘로 바꾼다고요? 여기 지금 적요가 밑에 안 보이네요. 적요를 볼 때는 F2를 누르세요. 이 메인 매출전표에서는 F2 눌러보면 적요 번호가 이렇게 위에 팝업 창으로 나와요.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8번 타계정으로 대체. 확인해 주는 거.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하셔가지고 이거 잘 좀 기억 좀 해줘야 돼요. 당사의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했을 때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세 요 5만 원을 납부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메인 매출전표에 어떻게 입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밑에 우리 회사의 회계 처리는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접대비로 처리를 할 때 이거 차변으로 놔야 돼요. 접대비 차변으로 고치셔야 되고 원가로 적용하는데 40만 원인데 왜 5만 원을 더 해야 되느냐? 이 부가세 예수금 때문에. 이건 세금 납부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가 40만 원에 납부해야 될 부가세 예수금 5만 원을 더해서 그게 다 접대비로 가는 거다. 이런 문제 갑자기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많이 연습해 두지 않으면. 갑자기 혼란이 와요. 위에서 50만 원 했고 밑에 와서 말이죠. 막 차변 대변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대변에 이게 저 제품 매출로 처음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품 매출을 접대비로 바꾸면서 이걸 차변으로 바꿔놔야 돼.
자, 한번 수행 결과 보고 우리하고 차이가 혹시 없었는지 보겠습니다. 수행 결과 보면은 자, 7월 25일로 14번 건별로 했고 분명에 매출처 선물 공급가액 50만 원, 5만 원. 여기 이제 원래 55만 원을 넣으면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분계는 혼합으로 해서 차변에 판매관리비 접대비 45만 원하고 대변에 제품 40만 원 하면서 적요 8번을 꼭 걸어야 돼요. 그리고 부가세 수금 5만 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를 안 해봤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게 되면은 이것은 50만 원에 5만 원은 건별이니까 여기 기타에 집계가 돼요. 예, 기타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7월부터 9월 것을 조회를 해보게 되면은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면은 지금 방금 거래처에 선물한 거 여기에 반영됐죠? 예. 여기에 반영됐어요. 그러면 요 50만 원이 매출로 잡히면 안 되죠. 세금을 내기 위한 거니까. 예. 매출로 잡히면 안 되죠. 그래서 어디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과표에서 가면은 여기 수익금액 제외에 아까 수익금액 제외에 1100만 원이 뭐였냐면 승용차 처분한 거였어요. 승용차 처분한 거 1100만 원 말고 50만 원이 더 늘어났죠. 이게 바로 방금 접대비 처리한 겁니다. 제품을 접대비로 타계정 대체한 게 저게 수익금액은 아니단 말이에요. 매출액은 아니에요. 실제로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요 50만 원이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만 수익금액에서는 빠진다 해서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14번 건별 좀 간주 공급에 대한 것을 해봤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이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분간 또 쉬도록 하죠. 쉬었다가 이번에는 매입 거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